네, 제 주변에는요, 자동차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냥 뭐 차에 대해서 그냥 살 때, 필요할 때 아니면 저한테 크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희한하게 아이가 생기고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저한테 꼭 물어보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 브랜드가 바로 이 볼보 차량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안전이란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차,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를 누릴 수 있는 패밀리 SUV,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바로 볼보의 XC60 B5 인스크립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네, XC60의 디자인은 일단 듬직하죠. 볼보라는 이제 브랜드가 듬직한 맛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보 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 토르의 망치라 그러죠. 근데 토르의 망치가 40, 60, 90 은근히 달라요. 40 같은 경우에는 끝이 Y자로 펼쳐져 있는데 90 같은 경우는 그냥 정석인 T자. 근데 얘는 이 앞쪽까지 눈트임을 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40, 60, 90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런 디자인 차이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0은 조금 역조 느낌이었다면 얘는 그냥 평범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금 중형급이라면은 뭐 입체적인 것보다 이렇게 무난하고 듬직한 그런 스타일이 조금 더 어울리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교 같은 것도 많이 부린 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빛이 많지 않은 그런 북유럽 쪽을 생각했을 때 빛이 들어올 때 오는 이런 반사각들이 의외로 디테일하게 들어오는 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교과서에 정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볼보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희한하게 저는 볼보가 이 흰색 차량이 가장 이쁘더라고요. 저는 흰색 차량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뭔가 이 북유럽의 눈밭을 보는 듯한, 물론 가본 적은 없지만 자연, 그 눈 내리는 모습과 가장 어울리는 게 이 화이트 컬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듬직한 모습과 이런 크롬의 포인트에서 적당한 기교와 포인트, 그 다음에 이런 듬직한 디자인이 볼보의 요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범퍼 립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도출적으로 나와 있어서 스포티한 멋도 빠지지 않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6, 그 다음 B5 엔진 종류도 있지만요, 트림이 모멘텀, 인스크립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 차량은 인스크립션이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19인치 휠입니다. 인스크립션에는 19인치 휠이 적용되는데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레디투드 스포츠 3가 끼워져 있고요. 그리고 V60 크로스컨트리나 V90 크로스컨트리나 보면은 이런 휀더나 이런 부분을 플라스틱 가니쉬로 처리를 하는데, 얘는 SUV임에도 플라스틱 가니쉬를 통한 그런 활동적인 이미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바디 컬러와 일체감이 있으면서 조금 더 도심에 어울리는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여기서 더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컨트리와 디자인적 차이가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보시면 볼보들은 이쪽 도 하단 쪽에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 차량이지만 빛을 받을 때 이 오묘한 각도의 차이를 여기서를 다시 한번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 하면 안전인데, 볼보에서 좀 좋아진 건 이 뒤 휀더 쪽이거든요. 이 뒤 휀더를 두껍게 두다 보니까 뭔가 바디가 좀 더 어깨가 힘이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볼보의 안전한 이미지에 안전한 느낌까지 더해주는 게 이 디자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XC 차량들이 그냥 여기서 새로 내려서 끊기는데, 얘는 크로스컨트리 차량들처럼 안쪽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XC보다는 그냥 V60 크로스컨트리를 보는 듯한 뒷모습 디자인을 리어램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길게 뻗은 이 리어램프 디자인은 그 뒤에 있는 차들이 조금 더 제동을 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 제동도 굉장히 면적이 길죠. 괄호로 길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볼보에서는 안전을 다 고려한 디자인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도 굉장히 노멀해 보이긴 해요. 그렇게 특별한 기교가 들어간 것 같진 않지만 보면은 그런 바디의 라인을 통해서 기교를 조금은 더 둔 듯한, 그래서 단순해 보이지만 빛을 받거나 이럴 때 이런 라인을 통해서 이 볼보만의 멋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볼보는 그 토메스 이행란트 이후로 볼보에 있는 디자인도 물이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주변에 엄마나 아빠가 된 지인들이 볼보를 물어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볼보가 내 드림카야. 볼보란 브랜드에서 저는 드림카란 말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은 그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볼보를 안전한 내 가족을 위한 드림카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볼보는 참 이뻐라는 얘기도 듣는 걸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그냥 안전하기만 하고 투박했던 볼보가 아니라 이제는 디자인까지 이쁘면서 누군가의 드림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차종이 된 게 아닐까,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왔는데요, 볼보 밑에 차면 이렇게 열립니다. 저는 이 단순한 기능이 되게 부러워요. 그 이유가, 저는 현대차를 타는데 이 키를 지니면 스마트 트렁크라 그래서 자동으로 열리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세차장에 가서 물 뿌리는 데가 인지하고 막 열릴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갔었을 때. 근데 이렇게 뭔가 동작을 통해서 난 열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인지를 시켜 놓으니까 현대자동차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트렁크에서도 안전을 고려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살짝 중심에서 살짝 좌측을 차주시는 게 잘 열리더라고요. 트렁크 공간은 뭐 중형급 SUV와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요즘 보기 힘든 스페어 타이어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스페어 타이어가 우리나라야 뭐 보험 같은 걸 부르면 제가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 없지 않겠지만, 이 배경대 북유럽이나 이런 곳은 진짜 눈 속에서 고립되거나 이럴 때 보험이 올 때까지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거는 또 그런 차이점이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XC40도 그렇고 V60도 그렇고 이 트렁크 판이 반으로 접혔었어요. 반을 구역을 나눠서 쓸 수 있는 그런 판이었는데, XC60은 아쉽게도 그냥 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XC40도 있는 그런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 좀 부족한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밴드나 이런 걸 통해서 구글 키트나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공간과 그 다음에 12V 파워 아울렛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설치를 안 했지만 이렇게 그물 네트도 이렇게 따로 구비가 되기 때문에 이 짐칸을 정리하거나 구역을 나눌 때 조금 불편하지만 이걸 통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여기까지는 뭐 일반 차랑 비슷한데요, 이렇게 위까지 올려서 조금 더 높은 짐까지 가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행할 때 이 시야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시라면 그냥 이렇게 평소처럼 6대4 폴딩 상태고요. 여기에는 특별한 점은 스키스로 있어서 긴 짐 이런 거 실으실 때 유용하게 하실 수 있고, 생각보다 평평한 편이에요. 볼보가 시트가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요즘같이 뒤에 이렇게 쿠션이 두툼할 때는 조금 이렇게 들리는데, 얘는 쿠션이 편한 느낌이 드는데도 비교적 평탄한 편으로 들어간 폴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6대4로 잘 분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키가 177이거든요.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 177에 앉았을 때 공간입니다. 국산 SUV를 기준으로 한다면 소렌토와 투싼의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요. 헤드룸도 177이지만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되어 있고요. 등받이 각도는 이렇게 뭐 크게 불편하거나 이러진 않은데 더 리클라이닝이 안 됩니다. 국산 SUV는 리클라이닝이 되게 넓은데 시트도 다 편하지만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점에서 뒷공간에 대한 좀 아쉬움은 거기서 느껴질 것 같고요. 공간적으로 큰 아쉬움은 없지만 그 각도만 있다면 좀 더 거주성으로 하기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편한 게 이 에어벤트들입니다. 가운데서 온도 조절을 이렇게 직접 할 수가 있고요. 4전이죠. 네 군데 이렇게 온도 설정할 수 있고 열선 시트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USB 포트는 C타입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벤트 송풍구가 가운데서 하나, B필러에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은 여름에 이제 점점 더워지는데 빠르게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뒷좌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고요. 볼보 같은 경우는 좀 센터 터널이 들어가 있어서 이 뒷좌석 다리 공간이 이렇게 뭔가 감싸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각자 2열 시트에 앉은 사람들은 발을 편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기대고 할 수가 있지만, 가운데 있는 분들은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뒷좌석의 이런 시트 착자감도 일단 고급스러운 나파가적 인스크립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촉감부터 몸에 붙는 느낌까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시트 부분은 딱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도 감싸져 있기 때문에 이 의자가 아닌 여기까지 함께 볼륨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포근히 감싸주고, 아까처럼 폴딩을 할 때는 이 볼륨감은 여기 있기 때문에 좀 더 평평하게 폴딩이 가능한 부분이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리클라이닝만 해주면 정말 최고의 패밀리 SUV일 텐데, 뒤로 조금만 더 보신 것처럼 이 헤드레스트까지 다 줬는데 좀만 더 뒤로 누울 수 있으면 정말 가정용 SUV 최고일 텐데, 그 점 빼면은
충분히 중형 가정용 SUV로는 만족스러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볼보의 앞좌석에 오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이 시트겠죠. 쿠션과 그다음 타공 가죽도 되어 있고 통풍도 가능하고요. 안 그래도 이 편한 시트의 활용 정점, 바로 이 허벅지 받침이 점점 넓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거리 주행 때 그 착좌감이 훨씬 더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헤드레스트가 굉장히 면적이 넓죠. 근데 조절이 안 돼요. 그래도 볼보니까 이게 최고 사고 나도 안전한 각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볼보는 우드 그레인을 잘 쓰죠. 그 다음에 만지면 결이 살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스칸디나비아만 가장 안 적할 수 있는 그 이케아 가죽 느낌이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져서 뭔가 자연 친화적인 느낌도 나고요. 좀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런 스티치나 가죽 느낌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띄는 화려한 고급스러움은 느끼지 않겠지만 포근한 그런 고급스러운 감성을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바워레이킨스 오디오가 중심을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로 되어 있는 부분,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되어 있는데, 일단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정말 노멀하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적인 정보만 시인성 있게 제공해주는 편입니다. 그다음 태블릿 PC를 보는 것 같은 가운데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홈버튼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로 돌아오는 홈버튼이고요. 좌측으로 가면 차량들을 가지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그래도 이제 저는 볼보를 꽤나 탔다고 저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익숙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 정렬하듯이 자주 쓰는 기능들은 이제 상단에 핫키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약간 태블릿 보는 느낌이 여기서 한 번 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재난 문자, 안전 문자에서 그 이상한 이집트 고대 문자 같은 그런 오류도 고쳐졌다고 하니까 그런 지원도 더 좋아진 것 같고요.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공조 이런 같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쓰면서 이 안전을 위한 볼보라고 하지만 주행 중에 그 조절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운전 중에는 좀 온도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최상급답게 통풍 시트까지 들어갔습니다. XC40에는 2개만 있고 통풍이 없었죠. 그게 들어가 있고, 우측으로 넘기면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향 경험에서 바워레이킨스 오디오를 이렇게 설정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서 주행 중에 느낌에 따라서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게다가 이 우드 그레인 감싼 아래쪽에는 전체적으로 가운데 큰 오디오 볼륨 버튼이 기준으로 해서 자그마한 비상등이라던가 이런 공조 장치들 컨트롤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볼보 차를 탈 때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쪽입니다. 컵홀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우드 결이 굉장히 살아있고요. 단순 통이 아니라 이렇게 우드가 갈라져요. 하나하나 이렇게 판이 나눠서 갈라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 고급스러운 나무 질감과 감성을 살린 게 바로 이 컵홀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컵홀더 2개와 함께 이쪽이 새로운 그 무선 충전 패드고요. 위쪽에도 슬라이딩 방식으로 캐리 같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쪽에는 차키나 이런 거 던져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볼보 하면 이거죠. 오레포스, 스웨덴의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확실히 세련된 느낌이 들죠. 전사식 변속기다 보니까 그냥 잡고 툭툭 내려주고 올려주고, 되게 놀랍게 아래를 꾹 내려도 다른 차처럼 바로 드라이브로 가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볼보 차기 때문에 좀 더 기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쓴 세팅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킹은 별도 버튼이 있기 때문에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무리 스마트한 시대라지만 이 돌리는 감성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는 점.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없더라고요. 볼륨이나 이런 게 없어서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익숙만 해진다면 기능들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하이그로시로 버튼이 되어 있고, 이쪽도 되게 투툼하게 감싸져 있습니다. 근데 이 블랙보다는 그 약간 좀 베이지나 이런 컬러로 쓰시는 게 좀 더 화려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투tum한 감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운전할 때 굉장히 편안한 편이고요. 근데 볼보는 전체적으로 다른 기교와 부리지 않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질리지 않게 탈 수 있는 실내는 볼보의 어느 모델이 통틀어서라도 다 만족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벌써 이 볼보를 지금 B5 엔진 3대째 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한테 아직도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느낌을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느낄 수 있는 거, 시동 걸 때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돌려주겠습니다. 네, 시동이 켜졌는데 여기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가 이제 차이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시동을 걸면 왜 있잖아요. 끼기끼기끼 하는 뭔가 시동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나는데, 시동 모터를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대체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게 시동이 걸리는 거.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마일드 하이브리드 느껴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주행을 하면서 한 번씩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5 엔진은 모든 볼보 엔진을 좀 주로 쓰여요. 그래서 그런지 차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 차이점 아무래도 차체 크기에서 오는 정도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느꼈던 B5 엔진들은 무난무난하고 편안한 그런 느낌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한번 미용실을 예시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미용실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해주시는 미용사분이 한 분 계시겠죠. 제 머리의 모든 커트라던가 뭐 펌이라던가 그 분들이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 가실 때 보면 옆에서 머리 감겨주고 염색약 세팅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알바, 어시스트 개념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시면 펌 준비해주세요 이러면 약 섞어주시고, 염색해주세요 약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감겨주세요 할 때 머리 감겨주시고,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48V 배터리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주는 거는 미용사, 그 엔진이 하는 거고, 어시스턴트가 옆에서 머리 감겨주고 약 준비해주고 잡다한 일들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효율이 좀 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48V 배터리는요, 아까처럼 시동 걸 때나 아니면 각종 전장 장비, 그 다음에 아이들링 스탑앤고라 해서 주행 중에 엔진이 꺼지고 켜질 때 이런 부하가 걸릴 때 대신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차 타셨던 분들 생각을 하시면 왜 에어컨 키거나 이러면 옛날 차들이 힘 떨어진다 그런 경우들 많으셨잖아요. 언덕길에서 에어컨 키니까 힘 떨어져 막 할 때처럼 의외로 전장 장비나 이런 것들이 사용하게 되면 엔진에 그런 부하가 은근히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부하들을 48V란 배터리가 다 처리해 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출발할 때 모터 힘으로 움직이다가 엔진이 개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력이 돌아가지만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동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했을까? 일단 비용이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이브리드 차를 타실 때 같은 엔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하이브리드가 추가된 모델을 하면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그냥 가솔린 엔진에서 추가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도 전동화 기술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구조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이득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큰 그런 동력적인 효과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량이나 뭐 이런 이산탄소로 배기가스 저감, 그 다음에 연비의 소폭 향상,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보는 2030년까지 그냥 순수 전기차로 판매하는 브랜드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 북유럽 브랜드다 보니까 친환경 차에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또 북유럽이랑 나라 쪽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회사가 크지도 않고 작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빠르게 전동화를 가고 있는데요. 출발점에서 모든 차 이런 전동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저렴하게 쉽게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6 엔진 같은 경우에는 출력까지 더해줘서 300마력까지 내기도 하고요. B4, 제가 XC40을 샀던 엔진은 190마력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두루두루 쓰이는 B5 엔진은 250마력대로 어느 차종이나 이렇게 쉽게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로 인한 짐 공간 손해라던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이브리드한 큰 기대치를 낮추는 대신에 좀 더 친환경적인 내연기관을 사용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정차하니까 엔진이 꺼졌는데 그 엔진 꺼지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꺼집니다.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엔진에 부하가 걸릴 때 조금은 더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는, 사기통의 단점을 조금 더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주행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초반에 부하를 줄여주는 그런 거를 또 여기서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250마력이고요. 차는 한 1.9톤 정도, 1,900km 정도 차체 중량이 되는데 그래도 0에서 100km, 제로 100은 7초 정도면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의외로 성능이 나쁘지가 않아서 1.9톤의 차체를 몰기에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연비는 리터당 9.8km 정도 복합 연비인데요. 하이브리드라 생각하시면 많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엔진이 바뀌기 전에 비하면 보통 한 1km 내외 정도는 연비가 좋아진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GV70이랑 비슷한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간도 있고 이렇게 일상 주행할 때 크기에 대해서 부담감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XC90은 조금 저한테 크다고 느껴졌었는데 XC60은 촬영 전에 제가 골목길을 지나갔을 때 이럴 때 생각보다 다니기 부담이 되지 않아서 가족끼리 같이 타도 좋고 세컨드카로 사용하시기에도 충분한 그런 크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잘 나갑니다,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수성을 말씀드리자면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좋다는 느낌도 들진 않습니다. 제가 볼보 차량들을 이렇게 타오면서 볼보가 정숙성이 되게 진짜 좋다 이렇게 느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조금 고속으로 달리고 오늘처럼 바람이 좀 불 때는 풍절음이나 이런 쪽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부드럽게 뭐 아이들링 스탑앤고가 작동을 하고 저속에서 부하가 적게 이렇게 도하는 주류인데 주행할 때 가솔린 치고는 그렇게 정숙성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엔진에서 조금의 소리는 들립니다. 디젤 차를 타시던 분들은 좀 조용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가솔린 기준으로 보면은 엔진룸에서 뭔가 좀 돌아가는,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는 편이에요. 뭔가 그 정숙성에서는 그게 조금 아쉽지 않을까. 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좀 이 가격대나 좀 프리미엄 이런 정숙함을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성적으로 아쉬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형제 모델인 뭐 S60, 그 다음에 V60 크로스컨트리, XC60까지 이렇게 타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심을 잡아주는 라인업이잖아요. 확실히 그 차체마다 그 높이들이 미묘하게 다릅니다. XC60 확실히 SUV예요. 그래서 운전 시야가 SUV답게 높다 보니까 세단을 타는 저에게는 충분히 운전이 편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히려 V60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약간 세단과 SUV 중간이라서 그런 걸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SUV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시야나 이런 포지션에 만족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도심에서 밟아도 이런 승차감은 일단 컴포트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볼보의 편안한 시트와 더불어서 보통의 운전자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유럽차라고 무조건 뭐 하드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뭐 하드한 편인 그런 것들도 있지만 볼보 정도는 좀 어느 정도 부드럽게 주행이 하기에 편한 그런 서스펜션 정도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XC90이 좀 우당탕탕거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좀 부드럽게 노면 처리나 이런 것도 잘 해주는 편이고요.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볼보 하면 이제 안전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랬잖아요. 일단 안전 기능들에 대해서 좀 제가 경험해본 거 몇 가지 일단 해드리자면 이제는 되게 익숙해졌을 거예요. 그 시티 세이프티 브레이크라 그래서 저속에서 앞차가 멈추면 자동으로 멈춰주는 그 경험을 저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안전 기능을 경험하기 쉽지가 않은데 정산할 수 있었는데요. 얘가 먼저 개입해서 멈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볼보의 안전 개입이 뛰어난 편이구나. 거기서 한 번 또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흔해진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후축방 경보장치 분리수도 어떻게 보면 볼보가 좀 대중화시킨 것 중에 하나인데 왼쪽이 그 각도가 조금 좁아 보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분리수가 있기 때문에 적응하시면서 옆에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촬영 중간에 잠깐 후진을 넣었었는데 저희 촬영하던 에디터가 뛰어오는데 거리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뛰어오는 사람은 인지하고 후진을 하는데 저는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도 딱 긴급적으로 멈춰주더라고요. 옆에 차가 있고 사람이 뛰어오는 것까지 감지해 주는 거나 이런 점에서 또 한 번 볼보의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저 주변에 차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자꾸 볼보를 물어보는지 특히 아빠, 엄마가 되고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 그 이유를 이런 안전장비에서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보는 항상 주행할 때마다 장거리 여행도 다녀오고 할 때 이 시트, 편안한 승차감, 무난한 주행 성능 그와 더불어서 고속도로나 이런 거 갈 때 가장 편한 게 바로 우리가 흔히 반절주행이라 말하는 주행 보조 장비들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크루즈 메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스티어링을 좌측에 있는 이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한 번만 누르면 작동하는 게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앞차와의 간격은 총 5단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멀어지는 거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차 간격 설정이 가능하고 한 번 더 누르면 파일럿 어시스트 조향까지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코너를 도는 건데 제가 일반 도로니까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 놓으면 알아서 지금 약간 우측 차선이 조금 흐릿한데도 잘 인지하고 조향까지 해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벌써 조향한 스피치가 이렇게 뜨는데 제가 V90 크루스컨트롤 시승기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겨울에 눈이 오는데 제가 갔다 왔었어요. 노면이 이렇게 좀 지저분한 상태인데도 차선을 인지하고 조향도 해주고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볼보다 보니까 조금 보수적인 세팅이 잡혀 있어서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도 앞차의 간격을 어느 정도 조금은 띄워놓고 차가 들어오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선 충전이나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을 드리자면 고무가 깔려 있어서 바닥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럽지만 이렇게 얹으면 충전까지는 저도 V90 타거나 이랬을 때 괜찮았는데
문제는 얘는 우리나라 거잖아요. 삼성 거는 정중앙을 맞춰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S10 5G가 이렇게 두 개에는 이쪽 T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또 간섭이 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거 하시면 유선으로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트까지 연결하면은 더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컵홀더 하나를 거의 잃는 셈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아이폰은 괜찮겠지만 국내에서 갤럭시 쓰시는 분들이라면 주행 중에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들어봤지만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 홀, 재즈 클럽이 있는데 재즈 클럽은 조금 그 클럽에 울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계속되는 생태계 파괴와 이상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한 전염병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세계는 지금 친환경 에너지 세상을 준비합니다. 지금 뭐 라디오를 잠시 들려드렸지만 개인적으로 뭐 재즈 클럽이나 콘서트 홀 이런 것도 좋았지만 시승할 때 그냥 저는 스튜디오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 효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린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노멀한 그런 오디오 이렇게 큰 관심이 없으시다면 스튜디오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XC40은 하만 카돈이라서 조금 확실히 급이 떨어진 게 느껴지지만 XC60의 바워를 이렇게 쓴 오디오는 확연하게 이 급이 높다는 거를 주행 중에 들으면 더 느낄 수 있고요. 아까 아쉬웠다 말씀드렸던 그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음악을 풍부하게 들으면 그 단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볼보는 탈 때마다 이 오디오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요 근래 볼보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종들을 타면서 그 브레이크에서 제가 좀 몇 번 언급을 드렸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처음 밟았을 때 뭔가 충전하는 듯한 그런 존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눌러야 멈춘다고 했는데 왜냐면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게 배터리가 48V 배터리가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 그 충전존의 느낌이 있었는데 XC60은 그런 느낌은 특히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XC40에서는 좀 약간 이질감 있는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60에서만큼은 그런 부분은 들지가 않아요. 이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없다는 점에서 네, 뭐 누가 타셔도 부담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요 그 조카가 생기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조카를 보고 나니까 이 후대에 좀 더 안전한 그런 지구를 물려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평소에 쓰지도 않던 텀블러도 쓰고요, 에코백도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란 거는 우리한테 물리적으로 지켜주는 안전도 있겠지만 이 자동차의 환경 오염에서도 이 지구를 안전하게 지킨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XC60 포함한 볼보는 이런 마일드 하이브리드 통해서 조금 더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한 안전한 지구를 생각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기차로 변모할 텐데 전기차로 하면서 어떻게 변할지 볼보의 그런 변화를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구의 안전까지 생각한 볼보를 타봤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더 재밌는 차량, 그 다음에 새로운 차량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저희에게 힘이 되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